그 민법에 따른 후견인 제도와 신탁을 두 개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임의 후견 신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치매머니를 유산으로 기부해라 라고 하면 저희 신탁 회사가 그 기부 행위를 해주는 대신해 거죠. 주시는구나. 예.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런 조건들이 오면, 그러면 효도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다오. 정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하는 거죠. 상속의 키워드가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키워드가 유류분 그렇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유류분이 뭔지랑 이 유류분까지도 신탁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설명 주시면은. 예, 뭐 유류분은 사실 이 법정 상속분의 보통은 반까지는 최소한 줘야 된다. 이게 법정 최저 상속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녀가 2명 있다고 했을 때는 2명이 있는데. 예, 전체 100인데 50%가 지금 현재 법정 상속분이에요. 네. 그래서 한 명한테 다 100%를 주면 네. 못 받은 사람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유류분이에요. 네. 본인의 상속분의 반. 그럼 25%를 25까지는 요청할 수 있다. 청구해서 뺏어가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뺏어가는 거죠. 네. 요게 유류분 제도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2024년도에 이 유류분 제도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준 거죠. 그 이유는 가족 구성의 다양한 상황인데 일률적으로 무조건 주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이 자식도 돌아가시니까 본인 상속분을 주장하거나. 그죠. 연예인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엄마 아빠 싫어라고 해서 해외에 장기 한 30년 체류하다가 네. 이 연을 끊었는데. 연을 끊었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와서 내 목 주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괘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걸 개정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외부인이 치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는 해지를 못하나요?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당신 그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의사 능력이 없다는 걸 결국은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 대신 의사결정할 사람 정해요. 미리 계약할 때 미리 정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내 가족을 정하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를 정할 수도 있고 해서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 자금을 인출해서 본인을 위해 쓰도록 만들어지는 장치. 그렇게 장치를 만들고 그걸 좀 더 강화하면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 민법에 따른 후견인 제도와 신탁을 두 개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임의 후견 신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치매머니를 어떻게 예방할 거냐. 결국 이제 내 자산이 내가 치매 걸리더라도 동결되거나 뺏기거나 하지 않게끔 신탁에서 보존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이제 후견인이 대신해 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전무님 모시면서 이런 신탁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좀 미리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70대 가장입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20억과 15억의 상가를 한 채씩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는 이미 자식 둘한테 상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녀들과도 싸우고 부모와 다툼이 있어서 연락이 끊어졌고 매우 사이가 나쁩니다. 제가 남은 상가 건물을 신탁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액 지급하고 아내가 사망한 뒤에는 자녀들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이때 신탁사가 임대차 관리나 매매까지 관리해 주시나요? 예, 뭐 임대 관리, 시설 관리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규모가 작으면 사실 신탁사들이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재산을 신탁으로 상속 설계를 하고 넘겨주되 상가 건물은 시설 임대 관리를 이제 PM사들한테 별도로 맡기는 걸 결합시키는 구조로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인지 능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되는 70대입니다. 치매 안심 신탁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관리하지만 판단 능력이 흐려지면 신탁사가 내 병원비와 생활비, 간병비를 관리하게 하고 싶습니다. 효도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 비중을 두고 싶은데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면 사후에 자녀가 제기할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나요? 네, 이제 문제가 좀 복합적이긴 한데 결국 내 재산을 신탁에 넣고 내가 의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필요한 비용들을 신탁에서 인출해서 뭐 기관이면 기관 아니면 개인이면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심플하게 저희가 다시 하고 있는 구조인 거고 이제 효도를 안 했다는 걸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는 문제가 이게 중요하겠네요. 남아 있는 거죠. 그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이제 조건을 달 수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탁의 조건은 다 달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식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런 조건들이 오면 그러면 효도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하는 거죠. 26년 올해 시니어 금융 트렌드 전문직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이제 과거에는 사실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 너무 아까워 했는데 최근에는 그러면 내가 세금만큼 벌어서 그냥 내지 더 벌겠다. 라고 해서 내 삶이 평온하게 만드는 거죠. 아. 사실 왜냐면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고객들이 이제 최근에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세금만큼 더 벌면 어차피 물려주는 돈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자산이 다양할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직께서 추천하는 어떤 포트폴리오 혹은 예산 혹은 노후자금 관리를 뭐 10억이면 이렇게 하라, 30억이면 이렇게 하라, 50억, 100억이면 이렇게 하라,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10억이면 상속 정리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30억이 넘어가면 내 살 돈 한 20억 빼고 나머지 1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그걸 이제 조금 빨리 일찍 자녀나 손자녀한테 정려하셔서 그게 사실 인생 자금이 될 수 있도록 만들 때 혹시 어긋날 수 있으니까 신탁을 활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 된 자금이 있다고 하면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유산을 기부하시는 방식인 거죠. 상속하는 자금을 넘어서서 자금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금액을 정해서 유산으로 기부해라 라고 하면 저희 신탁회사가 그 기부 행위를 해드리는 대신해 거죠. 주시는구나. 예. 자녀에 대한 고민들, 노후에 대한 고민들이 네네. 다 다르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신탁이라는 걸 맡기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뭐 신탁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권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는데, 오늘 들어서 알겠지만 사실 이게 신탁이라는 게 뭐 한 사람이 설계를 해서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있고, 세무 전문가들이 있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고, 그 경험치가 많은 회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본인한테 맞는 최적의 신탁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신탁 회사 찾아가실 때는 그 회사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느낀 건 뭐냐면 노후는 다 사실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배우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 클래스가 부모님의 자산 관리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나 자신의 노후 계획을 점검하는 진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클래스의 박재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